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해싱에 있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제 해결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버플로우다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주소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때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게 뭐였어요? 충돌이었죠. 네, 그거를 그 사람들에 대한 모임을 뭐라 그랬어요? 시노님이라고 했죠.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버플로우는 이제 뭐냐면 다 찼어요. 다 찼는데 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들은 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다른 방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해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형 탐색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탐색법이 있어요. 이렇게요. 자, 선형 탐색법이란 뭐냐면 이제 해당되는 주소에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꼭 이 방에 들어오지 말고 다음 방, 네. 다음 방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주소에 다 찾는데 또 들어오려고 한다. 너 그냥 2번 방 비어있나 봐. 보는 거죠. 얘도 다 찾대. 그럼 3번 방 가봐. 이런 식으로 다음 버킷을 차례차례 검색해서 비어있는 버킷을 찾는 거예요. 비어있는 방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 시간이 일단은 조금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비어있는 방을 찾아야 될 때 어디가 비어있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 거 찾아가고 그 다음 거 찾아가고 그 다음 거 찾아가고 이제 그런 방식이 되죠. 그래서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집중적으로 다 1번지에만 100개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소 변화를 했더니 다 1번지예요. 그럼 3개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비어있는 방 있나 비어있는 방 있나 다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번지에만 집중적으로 들어올 거는 이제 우리는 집중현상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집중현상이 나타나면 컴퓨터 성능은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다음 번지 찾아야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해싱의 주소 변환이 HK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그 결과 플러스 2를 해서 다음 주소를 찾는 거죠. 여기 주소 안 차 비어있지 않대 그럼 플러스 2를 하는 거죠. 그다음 또 안 차 비어있대 그럼 또 플러스 3하고 안 비어있대 그럼 또 플러스 4하고 그래서 플러스 n을 해 나가는 방식이 선형 탐색법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었나요? 2차 탐색법은 뭐냐면 n제곱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번지가 비어있다 그러면 다음 번지 1의 플러스 2를 그 다음은 2의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4번지로 가보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9번지에 가보는 거죠. 그래서 1의 제곱방 한번 가보고 없으면 2의 제곱방 가보고 없으면 3의 제곱방 없으면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n의 제곱방씩 가는 것을 우리는 2차 탐색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다음 차순 비어있는데 가는 것은 선형 탐색 때 플러스 n방을 가보는 거고 2차 탐색법은 뭐냐면 n제곱방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빈 공간을 찾을 때. 그래서 빈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형 탐색법과 2차 탐색법이 있다라는 거죠. 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이거는 여러분이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부분을 이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이게 해싱의 오버플로우 중에서 2차 탐색법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출 문제 보면 되겠습니다. 해싱은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기로 했냐면 나누기 7을 하기로 했어요. 나누기 7. 그러니까 얘는 뭐죠? 7로 이 뜻은 뭐죠? 7로 나누어 나머지를 취하겠다라는 거죠. 주소 찾아갈 때 7로 나눠서 나머지를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충돌은 2차 조사법을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충돌은 2차 조사법.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HK인데 HK
찾아갈 때, 뭐죠? n의 제곱식으로 찾아가라 그거죠. 플러스 1,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빈 방을 찾아가라 그거죠. 핵심은 2차 탐색법, 2차 조사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2차 조사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으로 써준 거. 문제에서는 어때요? 이렇게만 써져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7로 나눠서 나머지를 취하라는 뜻이구나.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면 이렇게 n제곱식을 해가지고 빈방을 찾아가라 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데이터는 뭐가 있냐면 9, 16, 2, 6, 20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로 나눴잖아요. 그럼 방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7개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제 방이 마련이 되겠죠. 나머지가 이제 들어갈 곳이니까. 그럼 먼저 9라는 데이터는 여기서 몇 번 방에 들어갈까 여러분 결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9 나누기 7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나와? 2가 나오죠. 자, 정수까지는 하는 거죠. 어떤 학생이 왜 7을 나누면 나머지가 2냐고 물어보니까 자, 7일은 7을 해가지고 나머지 얘가 이제 이거 나머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2니까 2번 방에 들어가라 그 말이죠. 2번 방. 그래서 2번 방에 들어가요. 여기에 9가 딱 자리 잡고 앉으면 되는 거죠. 네, 됐죠? 혼자 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6이군요. 그래서 16 나누기 7을 해보세요. 7이 14, 7이 14. 나머지 얼마 나와요? 2가 나왔어요. 네. 나머지 2 자리에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충돌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얘는 이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2번 방에다가 더하기 1번 방을 하는 거죠. 네. n제곱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몇 번 방에 들어가? 3번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6은 충돌이 일어나서 3번 방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2가 있습니다. 2. 자, 2 나누기 7을 하면 나머지가 얼마 나와? 2가 나와요. 2번 방 들어갔더니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2를 해요. 그러면 3번 방에 들어가는 거죠. 3번 방. 3번 방에도 어때요? 누가 있어요. 그래서 자, 플러스 2를 해서 자, 플러스 2를 해서 3번 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1의 제곱,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은 뭐죠? 4잖아요. 4. 그럼 더하기 4를 한 방에 들어가요. 2에다가 원래 2번 방이었는데 1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2에다가 4를 넣으면 6번 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6번 방에 2가 이렇게 자리 잡게 앉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6이 있어요. 6. 자, 6 나누기 7을 하면 나머지가 얼마 나왔어요? 6이 나왔어요. 6이죠. 나머지가 6. 6번 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자리 잡고 앉아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하는 거죠. 네. 7번 방은 없잖아요. 7번 방은 우리가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6번이 이렇게 자리 잡고 앉게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죠? 자, 마지막 20. 자, 20 나누기 7을 하세요. 그러면 자,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나요? 네. 27에 14 해가지고 나머지가 6이 나오군요. 자, 6번 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2를 했어요. 그러면 0번 방이 되는 거죠. 7이니까 0번 방이 되는 거죠. 근데도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더하기 이제 4를 하게 되는 거죠. 10이 되니까 이제 3번 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3번 방에도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 뭐죠? 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는 거죠. 9. 그러면 15가 돼가지고, 7이 14 하니까 나머지가 1이 나오죠. 그래서 1번 방에 이제 20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어가 있는 바 6, 29, 16,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기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자, 여기서는 이제 2차 조사법이 뭔지 모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한 단어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 들어가겠습니다. 파일. 네.
자, 파일이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일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 순차 파일, 직접 파일, 색인 순차 파일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색인 파일이다, 직접 파일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색인 순차 파일이다 그러면 조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출제는 색인 순차 파일이 이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순차 파일 하면 우리는 이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처리한다. 이건 조금 들어봤죠, 몇 번. 그래서 순차 파일 한다, 순차 파일이다.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저장 매체의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서관에 딱 자리가 있는데 맨 앞에서부터 꼬박꼬박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가 있고 듬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듬성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데이터가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일어나 한쪽에 몰아쳐 있고 데이터가 있는 곳은 한쪽에 있죠. 그래서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체의 효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도서관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앞에서도 빈 공간 없이 딱 앉아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 이 도서관은 이 열람실을 잘 이용하고 있군요.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순차 파일이 가능한 그 매체로는 뭐가 있냐면 파일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 이제 자기 테이프가 있습니다. 자기 테이프가 이제 바로 맨 앞에서부터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낭비가 없어요. 중간에 빈 공간이 없으니까 낭비가 없지만 단점은 이제 무조건 앞에서부터만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순차적으로만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파일 삭제, 삽입이나 삭제를 할 때 데이터 이동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극장에 딱 앉아 있는데 1번부터 해가지고 1000번까지 앉아 있다 그거예요. 빼곡하게 앞에서부터. 근데 3번 학생이 저 일어나서 집에 갈래요 라고 했어요. 3번 지 혼자 나가면 되는데 3번이 나감으로써 4번부터 1000번의 학생들이 다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영화 보고 있는데 이거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 시간이 길다라는 거죠. 네, 됐죠. 그러다가 이제 다 땡겼어요. 그래서 4번 학생, 5번 학생 이게 다 앉았는데 집에 갔던 3번 학생 저 다시 들어올래요 한 거예요. 이 자리 들어가면 되는 거,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럼 또 4번부터 1000번의 학생 다 일어나서 뒤로 또 한 칸씩 물러나야죠. 3번 학생 들어와야 되니까. 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데이터 이동 시간이 짧나요? 뭐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일 전체가 움직일 때 편하다라는 거죠. 파일 전체를 대상화로 하는 작업. 한꺼번에 처리하는 작업,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없는 것, 일괄 처리에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응답, 바로바로 응답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단체로 움직일 때 편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매체에서도 적용은 할 수 있다. 그죠?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적인 걸 가지고 있는 게 순차 파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직접 파일이 있습니다. 직접 파일. 직접 파일은 이제 뭐냐면, 순서대로 저장한다? 아닙니다. 네. 순서 없이, 자, 임의의 저장 공간. 자, 이렇게 저장, 여기, 이런 식으로 임의의 저장 공간에 기록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소 변환을 위해서 이제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주소 값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특징입니다. 이거는, 순차 파일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순차 파일하고 이제 다 반대인 개념입니다. 자, 접근 시간이 빠르다. 네, 레코드의 삽입 삭제가 용이하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저장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 삭제하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데이터의 입출력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 곳에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의 입출력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자기 테이프를 써버리면 어쩔까요? 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겠죠. 네, 거기는 이제 자주 입력과 출력이 반복이 되면 많은 데이터를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입출력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는 어떤 파일? 직접 파일이다라는 거 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인 순차 파일. 색인 순차 파일은 좀 특이하죠. 영역도 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얘는요, 색인 순차 파일이잖아. 색인 순차 파일이다라는 거니까 색인이라는 영역을 주는 거예요. 색인이 뭘까? 인덱스다 그거죠. 찾아간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데이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거치는 거죠. 여기 거쳐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책 목차에서 내가 검색이라는 게 어디에 있나 라고 찾아보려면 목차에서 검색 어디 있지? 라고 쳐다본 다음에 이게 몇 페이지에 있네 해가지고 몇 페이지 찾아가죠. 네, 이런 방식이다. 인덱스. 네, 그래서 색인 영역, 인덱스 영역을 이제 두는 거죠. 네, 그래서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검색이 용이합니다. 검색이,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고. 그리고 목차가 없는 책하고 목차가 있는 책을 비교를 해보세요. 목차 없는 책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몇 페이지지? 그럼 어때요? 힘들잖아요. 근데 목차가 있으면 검색이 몇 페이지지? 그러면 이제 보고 찾아갈 수 있으니까. 해싱이 몇 페이지지? 색인 순차 파일은 몇 페이지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레코드를 참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거친다? 색인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색인을 탐색한 후에 색인이 가리키는 주소로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찾고 싶다. 색인 거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찾아가는 방식. 이게 색인 순차 파일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색인 순차 파일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 영역, 색인 영역, 오버플로우 영역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기본 영역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색인, 목차가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할 때 어땠다 그랬어요? 색인을 뒤져가지고 이게 몇 페이지에 있다. 그걸 안 다음에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 기본 영역, 색인, 목차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 색인 영역. 그리고 이 색인 순차 파일은 또 특이하게 무슨 영역이 있냐면요. 오버플로우 영역이 있어요. 오버플로우. 이 데이터 영역이 넘칠 때 대비해서 오버플로우 영역을 마련을 해둔 거죠. 보통 때는 사용하지 않아요. 어쩔 때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때 이 영역을 쓰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컴퓨터를 처리할 때 오버플로우는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다 일어나거든요. 어쩌다 한번 일어날 그 영역을 위해서 이 공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낭비가 되는 거죠. 데이터 영역 쓰기도 바쁜데 오버플로우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 오버플로우 영역을 왜 놔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역 세 가지 다시 한번 보세요. 기본 영역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 색인 영역은 인덱스 영역이 되는 거죠. 색인 영역, 인덱스.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영역,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비워둔 공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인 인덱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네. 자,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종류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세 가지. 자, 일단은 색인 순차 파일의 영역 3개, 기본, 색인, 오버플로우 3가지 기억을 해주고 색인 영역 3가지,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3가지 이제 종류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버플로우는 이제 또 여기까지만 했었는데 또 사람들이, 학생들이 또 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또 더 아니까 또 이게 또 추가적으로 또 있습니다. 오버플로우는요, 다시 또 실린더 오버플로우 영역과 독립 오버플로우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오버플로우입니다. 이 오버플로우가 실린더 오버플로우 영역이 되고요. 근데 또 이 오버플로우 영역마저 넘칠 때를 대비를 해서 독립 오버플로우 영역을 또 마련을 해둔 거예요. 실린더 오버플로우 영역이 더 넘치면 이 영역에다 저장을 하겠다. 또 별도 공간에다가 또 이거를 마련을 해둔 거죠. 이렇게. 자, 종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 색인 순차 파일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순차 처리, 랜덤 처리가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고, 검색이 가능하다. 색인을 두는 영역, 색인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검색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색인 나오면 여러분이 항상 검색이 따라와요. 책에 목차가 없으면 책 찾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색인 하면 검색 편한 거를 찾는 거죠. 자, 삽입, 삭제, 갱신이 용이하다. 순차 파일에 비해서 순차 파일은 너무나 삽입, 삭제가 힘들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삽입, 삭제, 갱신. 갱신은 수정하는 거죠. 네. 자, 파일, 레코드가 삽입을 할 때 전체를 건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같죠. 그러니까 삽입, 삭제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네. 단점은 뭘까? 네. 단점은 그 오버플로우 영역이에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추가 기억 공간을 마련을 한 거죠. 이렇게요. 그 추가 기억 공간이 뭐냐? 색인과 오버플로우인데 특히나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일을 사용하는 중에 오버플로우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되면은 파일을 이제 재편성해 단점이 있고요. 액세스 시간, 처리 시간은 처리. 색인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검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거죠. 검색. 찾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뭐 색인, 만약에 여러분이 책의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파일의 내용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목차 색인 순차 파일의 목차라는 게 있잖아요. 페이지가 달라지면 색인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페이지 수가 달라져 버리면 네, 그런 개념이니까 색인을 이용하면 검색을 위한 것이지 처리 속도는 더 느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액세스 시간은 이제 더 느려진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적인 걸 본다면 색인 순차 파일은 순차, 랜덤 처리가 모두 가능하고 삽입, 삭제, 갱신이 용이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 단점은 뭐냐? 영역의 문제. 색인 다른 파일과 다르게 색인 영역과 오버플로우라는 그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색인이 있기 때문에 검색은 편하지만 처리 시간은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되었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에 대한 이제 단원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달려온 여러분을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게 뭔 말이지? 특히나 뭐 알고리즘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비를 넘겨가고요. 네, 이래독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핵심 문제는 다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꼭 게리즈뿐만이 아니라 각종 자격증 시험 또 간연도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 다 출제되었던 문제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요. 문제 한번 파악을 해서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요. 술술 잘 풀리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잘 이해를 했구나라고 느껴주면 되고요. 좀 더디다, 뭐 문제 맞춘 개수가 좀 작다라고 하면은 실망하지 말고 내가 이 분야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는 이제 조금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컴퓨터 구조 과목은 또 나랑 맞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한 번 더 들고 다시 또 문제 풀고, 우리가 최종적인 건 어차피 시험장에서 결론을 보는 거니까 한 번 더 연습을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문제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채점을 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수준을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 들으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